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이 4차까지 맞아서 아마 퍼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빗속에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길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소중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게 어려워요.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좀 편안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이제 동네 아저씨하고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한가 하고 째려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면 또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하면 말이죠. 전부 다 아파트만 지어요. 아파트만. 왜 아파트를 지을까? 그리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장춘동에 계시는데 본인 대지가 한 100평 된대요. 집도 커요. 그런데 서초에 사는 강남인가 서초에 사는 아들한테 전세 사는 아들한테 야 우리 둘이 사니까 그러지 말고 니 들어와.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 되잖아.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나한테 한번 집에 한번 구경 한번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땅도 넓고 정원도 있고 꽃도 있고 집도 넓어요. 두 분만 사시는데 아주 넓어요. 2층 집에다가. 그런데 저러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집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자, 주택 통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5만 1,000가구를 대상을 했더니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51%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니, 전체 응답자의 51%가 아파트에 산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0% 이상이 전부 다 아파트에 살아요. 또 여기 보니까 주거 만족도가 아파트가 압도적인 1위로 압도적인 일로 이렇게 48% 정도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51%. 또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90% 이상이 다음에 이사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그러니 서초 강남에서 전세 사는 아들한테 단독주택이 좋으니까 네가 와서 살아 해도 그 아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제 주거에 대한 질이 가장 좋은 선호하는 게 아파트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한 51%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걸로 또 아파트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아파트를 가지 여지간해서는 단독주택에 안 온다. 이렇게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분들 걱정이 있죠. 또 집값이 한참 올랐을 때인데 기분이 나도 좋아서 재개발 빨리 되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될까? 이거 해도 되나? 또 걱정이 분이 있어요. 괜히 잘못 짜는 분이 있죠. 실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자,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 작년에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지돼서 공급할 물량이었습니다. 박은수 시장님께서 10년 동안 시장 계시면서 전체 서울시의 400개를 재개발을 해제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통계상으로 보니까 시의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400개 구역이 해지됨으로써 없어진 아파트가 25만 채. 서울시 전체 아파트 물량의 70%를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 물량이 다 없어져 버리면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리면 이상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집은 말이죠. 나는 없는데 자꾸 오르면 더 사고 싶어져요. 집값이 오르면 이 떨어졌다 사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빚내서 세게 쓰고 뜨기 뜬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자꾸 불안 심리가 확산돼서 더 비싸질수록 더 사고 더 비싸질수록 더 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서울시에서 분석한 것은 매수가 급증한 이유가 저금리예요. 저금리. 그때는 금리가 쌌어요. 대출금리 3%, 2%, 1.5%도 있어서 대출 좀 받아도 부담이 안 되고 집값이 오른다니 빨리 집 사고 싶었고 그래서 보시면 말이죠. 2015년도 보세요. 이렇게 했던 게 76%, 84%, 불과 몇 년 사이에 103%, 120% 이렇게 뛰었어요. 사실 이건 집값이 아니고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집값이 현재 폭등되어 있고 그 집값들이 현재 조금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시세가 변동이 돼서 적응을 좀 하는 겁니다. 장윤정이가 말이죠. 작년 4월 달에 4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석 달 만에 70억이 됐답니다. 그 집값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70억짜리가 지금은 좀 이런 때문에 좀 내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 자,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면 또 집사람들이 집 살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이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데요. 지금 변하는 것은 저금리가 고금리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면요. 사이클이 길어요. 10년 한 길게는 또 20년이에요.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나 지금 이 시세가 지금 이 아파트 값이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준공할 때도 이게 똑같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보면 이게 좀 특이한 부분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30년도에 가면 이대로 놔두면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물량이 몇 차례예요 이게? 제로가 돼요. 제로. 지금 재개발 다 해제했죠. 집 못 짓게 다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면 나도 2030년도 가면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빨리 공급하자. 그러니 이 빨리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직접 집을 짓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거 민간이 하는 거 빨리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민간이 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님이 되면서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 단축하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생겨나는 이름이 신속통합. 이렇게 해서 원래는 구역 지정할 때 한 5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2년으로 단축하자.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역 지정을 하면 그 뒤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또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추진위원회 조합 만드는데 시간이 하설 걸려요. 성북구 장이 15구역은 2009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22년도에 조합 설립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하는데 장장 13년이 걸렸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싸우느라. 재개발 안 해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재개발 하재요. 그런데 그 재개발의 주도권은 누가 하셔야 돼?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죠. 예? 네가 하는 재개발은 나 싫어. 내가 하는 재개발은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후원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나 걸려서 한 단계 가더라. 그래서 서울시 법인이 자 이런 것도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죠. 그게 바로 생긴 게 조합 직접 설립 제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지원의 조합 직접 설립입니다.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청, 서울시청. 자, 이런 행정청이 지원을 해서 조합을 직접 만들어버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당 19역 재개발 설명회를 듣고 야 우리는 구청에서 추진이나 안 만들고 바로 조합한대.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어. 그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모를 정도로 허튼 사람들이 아니죠. 이 법은 말이죠.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2016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그동안 안 써먹었어요. 왜? 재개발을 새로 안 만드니 이 법이 있어도 구역지정할 일이 없었고 추진을 만들 일이 없었어요. 그냥 몇십 10년 동안 재개발 해제하느라고 바빴죠. 그렇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왔어요. 이때만.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빨리 하고 보니까 법을 찾아보니까 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야 이거 우리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기준이라는 것을 이미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만들었지만 책상 밑에 깔고 있다가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거 하자라고 한 겁니다. 내용은요. 그동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구성하시고 50% 동의입니다. 75% 동의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왜 만들었냐면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더니 서로 너무 싸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싸움을 말리는 게 앞으로 추진위원회 만든 사람만 조합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또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어디서 싸우겠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또 막 싸워.
그러느라고 13년이 걸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비구역에 지정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동의하시면 구청에 대해서 직접 조합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만든 게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지원하는 경우에 추진위원 구성 단계는 생략한지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이나 시청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거기 신당 식구가 시끄러우니까 조합 설립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구청이 조합장을 직접 뽑아줘요. 구청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선거를 하게 하죠. 그 선거를 주관하고 창립총회를 하게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을 조합장까지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공공지원의 조합 직접 설립 제도입니다. 보면은요. 신속통합에서 원래 정비교육 했던 게 한 5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박원순 시장님은요. 재개발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새로 만든 게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5개 미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 것을 되게 복잡하게 꽈놨어요. 이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데 그냥 지체 쓰러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으로 해서 단축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2년도 채 안 됐죠.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한 2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으로 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추진이 만들고 싸우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조합으로 가자. 이게 조합 설립하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시 재개발구역에 평균을 내보니까 구역 지정에서 조합까지 가는데 한 4년 걸렸어요. 근데 이걸 바로 가면 1년 저희가 준비해서 총회하고 동의받는데 최소한 1년 또는 2년이니까 그러면 2년 정도 단축이 된다. 이게 바로 조합 설립 직접 제도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기 전에 가게 되면 내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조합을 직접 설립한 것을 지원합니다. 추진위원 생략합니다. 재개발하면 추진위원장 되보려고 꿈을 꾸셨던 분들 목표를 바꾸시고 조합장을 바로 하십시오. 그럼 되겠죠? 예. 그리고 소유예산은요,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한 4억 걸립니다. 4억 걸리면 누가 낼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서 75% 동의서를 내시면 그것도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반반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고 OS 쓰거나 총회 비용 들거나 그거 없이 바로 공짜로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개월 정도 걸려서 한 4억 정도를 쓸 거고요. 거기에 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하나,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청이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조합을 바로 만드는데, 구청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 19역은 소유자들은 20분의 1 이상이니까 한 40명 정도로 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나중에 내가 조합 위원장이 조합 직접 설립의 협의체 위원장이 되면 또 조합장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외부 전문가 위원장은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안 하고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제3자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이 지역하고 관계없는 제3자만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부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고요. 조합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구청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또 새로 오신 네 분이 있으시죠? 예. 우리, 박성준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폭우 때문에 여러 현장을 돌아보시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잠깐 좀 인사 말씀을 좀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중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근데 또 중구 중에서도 이 신당 19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떻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장? 그렇죠? 근데 이 심장의 박동이 정말로 활기차게 뛰어야만 중구가 살아나는 거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저도 이 지역 중구에 왔을 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사대문안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조선시대 때 중심이었고 대한민국이 또 건국이 되고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 중구의 가장 하트랜드, 이 중심지가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모든 일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저는 숙성의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또 이해가 있는 가운데서 일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한 20점부터는 여러분이 그런 조정의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여기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표 계획도 있고 만들어지고 여러분께 직접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어려웠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듯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토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주민의 총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뜻이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추진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조성해주는 그룹이 필요한데 이런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가장 중심이죠.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서울시에서 역할을 해주고 오늘 김길성 총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총장님께서 취임사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중구의 새로운 변화의 어떤 재개발에 있어서 청사진을 그렸듯이 또 총장님이 오셨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박영환 시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국회에서 하고 또 중구의회는 우리 윤판호 부의장님 오셨으니까 삼위일체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우리 주민들의 총의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구청장님과 저는 실제 외부에서 많은 힘을 발휘해주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한 1400사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근데 만들어가려면 긴 호흡도 필요하고 짧은 호흡도 필요하면서 어떤 때는 추진력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양보도 필요하고 또 배려도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위일체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확인하는 자리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뒤에서 돕기로 하겠고요. 그 생각을 가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중구의 중심이고 이 신당 19역이 대한민국의 하트랜드 정말 핵심 지역 중심인데 이곳을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 보자. 그런 의지를 한번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지의 장에 여러분 오셨고 저도 그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저희 팀장님도 오시고, 또 시의원, 의원들 다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꽤 중요한 자리 같죠? 네. 이분들이 정말 꼭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페이지 좀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네. 여기에 보면은요, 이분들이 역할이 우리가 반드시 도와주셔야 할 분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야 저희가 구역지정 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공람을 할 건데요. 이게 끝나면 바로 구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를 10월 달에 하겠다고 지난번에 계획했는데, 한 달 당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중요한 계획은 사실은요, 여러분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들으시고 이 계획을 가지고 집에 자녀분들 오시면 그때 반드시 자녀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이 일대를 다산도로 아주 압구정같이 만드는데 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신당 19역의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이렇대 그리고 여기는 신속통합도 이렇대 또 조합은 바로 간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할지 또 동의하지 않을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인지를 가족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시라고 추석 전에 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달 땡겨졌죠? 그 다음에 공람 협의하고요. 공람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구의회 의견 청취인데요. 구의원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끝까지 셉니다. 이 소리가 넘어가면 구의회에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구의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윤판원 의원님하고 또 손주아 의원이 계시죠? 또 여기에 다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접수하고 바로 의견 정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10일, 20일 또 그보다 더 빨리면 또 몇 달 벌어요. 그렇죠? 여기에 의원님들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 아이고 이제 박수를 받네요. 또 여기에 넘어가서 결정하고 우리끼리 다 의사결정하고 결정해서 계획을 해서 시로 또 넘깁니다. 그럼 시에서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허경호님 계시네요. 야,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분들이어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적인 법에 대한 미비라든가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또 팀장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당초 약속했듯이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제가 공약의 기초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빨리빨리 하도 저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빨리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부의원님, 시의원님, 또 우리 부청장님, 또 국회의원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주셔야지 많은 사람이니까 또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도와주시다고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반드시 박수값을 하실 걸로 믿어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지금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신당 19역이 아픈 사연이 있죠. 이 재개발을 하다가 2008년도에 우리가 재개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시행가까지 갖고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사유가 뭐냐면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래 구역지정 되기 전에는 동의서 받으면 안 되는데 구역지정 되기도 전에 조합설립부터 동의서를 받았대. 그 날짜를 막 긁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랬는지 긁어가지고 고쳤나 봐요. 또 동의서가 가짜 동의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태결원에 있는 빌딩 가진 분들이 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쟤들이 조합 설립 받은 것은 엉터리야. 소송을 했더니 판사님이 동의서를 다 까보시고 그런 게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의서는 무효. 그래서 추진위가 무효가 되니까 조합이 무효가 되고 조합이 무효가 되니까 그 조합이 받은 사업신계까지 무효가 돼서 완전히 10년 세월이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으면 놔뒀을 텐데 재개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시장님이 그럼 우리 주민의견 물어가지고 해제. 그러니까 주민의견 또 물었더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재개발 필요 없어 하고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제가 돼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10년 잃었고 지금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동의도 안 하고 세월이 가면 20년 30년 걸려서 중국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하자. 그래서 신통으로 저희가 중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된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그리고 35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우리 직원이 아직도 저거 돌리고 있네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르쳐서 나와야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잠깐 우리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하시는데 쉬는데 저기서 우리 직원이 아니 저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뒤에서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른다 해서 저는 제가 연예인인 줄 알고 당연히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중구청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회를 갔더니 어떤 아버님 또 오셨네. 지난번에 내가 여기 앉아있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뭐 사업 시행자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사업 시행자 아니고요. 또 어떤 데 갔더니 또 우리 박영환이 특히 저한테 약장수라 그러는데 약 안 팝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약 사야 되나 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조합을 직접 설립을 가서 그 돈도 저희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이 뭐예요?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동의서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뭐냐면 재개발을 합시다 맙시다 이런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저상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재개발을 한다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조합으로 가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돈을 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의서 내려가면은 재개발을 한다는데 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의서는 놀라지 않아도 되는 동의서예요.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게 하는 동의서.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의서를 75%를 내주셔야만이
서울시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서가 몇 프로예요? 75%. 근데 우리가 돈을 한 4억을 썼는데 나중에 조합 설립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한 10%나 20%에. 그러면 4억 난리죠.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은 뭐가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피 같은 세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75% 정도 동의를 하면 아 여기는 조합 설립해도 되겠네? 라고 구청이나 시청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돈 쓰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착하죠? 예. 여러분들이 10% 20% 받을 때 돈 안 쓰고 75% 동의서를 확인하고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서를 내주시고요. 동의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합 동의서라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면 이 비슷한 유형의 동의서로 계속 동의서를 낼 거니까 지금 작성하시든지 나가실 때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의사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건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또 구의원한테 가서 의원님한테 사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직접 설립을 하는데 한 2억 우리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의원님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동의하면은 돈 쓰면은 동의서 나옵니까? 동의서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주고 구청장이 예산을 계획을 해서 입안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아까 처음에 재개발하면서 동의서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조합이 취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청에서 사실 그 취소도 저희 구청도 망신이에요. 구청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서 받을 때는 철저하게 받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 쓰실 줄 알죠?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인데 이거 8호 이걸로 쓰는 얘기시죠? 제가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 주민등록상 주소인데 주민등록번호라고 읽었나? 여기 주소를 쓰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니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생년월일이 있으면 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번, 건물 면적 이렇게 쓰는데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이 내가 몇 번지 몇 호에 가지고 있어.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한 50평대, 30평대 아니지 52.7평, 52.8평만 메터 모르잖아요. 그냥 지번만 쓰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소 찾아가지고 넣을게요. 이거까지는 넣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추진이 생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자, 동의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알았죠?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찬성이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날짜를 적으시고 자필서명 지장날이 자필서명 하니까 어떤 분은 홍길동인데 여기다가 홍 해가지고 동그라미 코치게 쓰는 거 있어요. 사인하듯이 연예인 사인하듯이 그거 자필서명이 아닙니다. 자필서명이라는 서명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또박또박 이렇게 석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장날이 어떤 분이 인감도장 찍는 분이 있어요. 인감은 이제 사라졌어요. 여기에 내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럼 엄지손가락 찍어요? 새끼손가락 찍어요? 그냥 찍으세요. 내 손가락이면 됐습니다. 예? 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이면 그냥 인정해드릴게요. 아셨죠? 야, 그렇게 해서 자 중요한 거 자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반드시 적어주시고 찬성 여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또박또박 홍길동 쓰시고 나중에 지장날에서 엄지손가락 도장 쭉 찍어주시고 신분증 4번 해서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70%가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구의회에다가도 예산을 신청할 거고요. 현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것도 예산도 편성할 거고 또 시의회에다도 돈 달라고 하려면 이 동의서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이 구청한테만 빨리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일은 누가 하자? 우리가 하자. 이 동의서 갔는데 한 1년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서 하고 할 때 빨리 제출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대한 사항도 붙여야겠다고 또 안 붙였네요. 여기에 보니까 자, 신분증 어떤 거 하나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 복지카드 다 되는데요. 또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 중에서 얼굴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 같으면 학생증도
얼굴 사진이 있는 학생 증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뭐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이게 신분증이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동의서 양식은 여러분들이 재개발이 끝나고 준공할 때까지 수차례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야 이름 쓰고 찬반 여부하고 이름 석자하고 손가락으로 찍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또 홍길동 없고 쓰신 분 있는데 자기 이름 쓰시는 거예요. 홍길동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그 다음에 조합 단계로 갈 거고요.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추진위원회는 법상으로 회의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추진위원회는 법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청소년하고 똑같아요. 청소년이 뭐 미성년자가 집 사업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혼자 못해요. 근데 조합이 되면은 이 법인격이 됩니다. 법인격이 돼서 법적인 책임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계약도 하고 소송도 하고 별걸 다 할 수 있는 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바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또 입구에서 자 역세권 사업까지 왜 재개발하냐라고 할 때 뭐 안내문을 또 뿌리시는 분이 있고 그랬더니 또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왜 저 사람들 또 역세권 사업 하자고 부추기게 만드냐 못 뿌리게 해라.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안 해요. 또 주장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개발하고 역세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아실 거고 실제로 신당 19역에서 역세권 사업합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지 할 수는 있는지 그거 같이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사업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청년주택 사업, 장기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서 PT 자료를 좀 바꿔주세요. 역세권 설명. 네.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만이네.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 팀장님께서 또 역세권 일대에 좀 확 활기를 줘서 그 말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 자료를 지금 한 달 정도 고생해서 만들었고요.